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 choose. 이거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근데요,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영어가 진짜 확 달라진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오늘 저랑 같이 choose의 모든 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choose 하면 다들 선택하다, 고르다 이렇게 딱 떠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이 진짜 평범해 보이는 단어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면 아마 이래서 choose를 썼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먼저 choose의 진짜 속뜻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사용법,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쓰는 법까지. 마지막에는 헷갈리는 select나 pick 같은 단어들이랑 비교하면서 완벽하게 마스터 해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단어의 핵심, 그 뉘앙스부터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사전 찾아보면 딱 나오죠. 고르다, 선택하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보면 아까 말한 비밀이 풀립니다.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choose의 원래 뜻이 글쎄 맛보다, 시험해보다였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집는 픽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choose는 뭐랄까 여러 음식을 하나씩 맛보고 음미한 다음에 이게 제일 맛있네 하고 고르는 그런 신중하고 생각 깊은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느낌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맛보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본 패턴들을 한번 볼게요. 사실 choose 사용법은 크게 보면 딱 두 개예요. 진짜 간단해요. 하나는 뒤에 바로 물건, 즉 명사를 붙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to랑 동사를 붙여서 어떤 행동을 할지 고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딱 알아도 표현력이 정말 좋아져요. 첫 번째 패턴부터 볼게요. You have to choose a topic for your presentation. 보세요. choose, 바로 뒤에 a topic, 발표 주제라는 명사가 왔죠? 뭘 고르는지 바로 딱 알려주는 아주 깔끔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패턴. I chose to stay home. 여기서는 집에 머무는 행동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고르는 걸 넘어서서 내가 뭘 하기로 결정했다. 내 의지를 보여줄 때 choose to do를 쓰는 거죠. 훨씬 더 구체적이죠? 좋아요. 기본기는 됐고 이제 레벨업 한번 해볼까요?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랑 뭐 중에서 골랐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서 문장을 훨씬 엣지 있게 만드는 법을 알아볼게요. 마치 장비 아이템처럼 여러분의 선택에 디테일을 더해줄 세 가지 핵심 도구가 있어요. between으로 선택지를 딱 정해주고 as로 어떤 자격으로 뽑혔는지, by로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개만 장착하면 문장이 완전 풍성해져요. 자, 보세요. Choose between giving up her job or hiring a nanny. 와, 이거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이렇게 명확한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할 때 choose between A and B를 쓰는 거예요. 다음은 as예요. He was chosen as the team leader. 그냥 그가 뽑혔다. 이게 아니죠. 팀 리더라는 역할, 그 자격으로 뽑혔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유용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by입니다. The winner will be chosen by popular vote. 우승자를 어떻게 뽑는다고요? 맞아요. 대중투표라는 방법, 즉 기준으로 뽑는다는 거죠. 선택의 근거를 밝혀줄 때 쓰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기본 문법은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원어민처럼 말하기 위한 꿀팁, 관용 표현이랑 좀 더 깊이 있는 개념들을 살펴볼게요.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pick and choose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재밌게도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뷔페에서 맛있는 것만 쏙쏙 골라 먹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규칙 같은 거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쏙 빼먹는 얌체 같은 행동을 비꼴 때 부정적으로도 쓰여요.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지니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좀 더 개념적인 이야기인데 right to choose, 즉 선택할 권리라는 말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건 그냥 뭘 고른다는 걸 넘어서 누군가의 강요 없이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choose랑 비슷한데 뭐가 다른지 애매했던 select, pick 같은 단어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언제 뭘 써야 할지 감이 딱 잡아드릴게요. 바로 여기서 영어 고수와 아닌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choose가 그냥 일반적인 선택이라면 select는 좀 더 공식적이고 신중하게 여러 개 중에서 선별하는 느낌이에요. 픽은 완전 캐주얼하게 그냥 이거 하고 콕 집는 느낌. 그리고 opt for는 여러 대안 중에서 고심 끝에 하나를 택하는 거. elect는 선거처럼 투표로 뽑는 거. 이 미묘한 차이만 구분해서 써도 영어가 훨씬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근데 오늘 배운 게 그냥 회화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학생분들 잘 들으세요. choose between, choose as, choose to do. 이 패턴들, 이거 수능 영어에서 진짜 좋아하는 단골 문제예요. 문법 문제로도 나오고, 독해에서도 핵심 문장으로 나오고, 오늘 내용만 제대로 소화해도 시험 볼 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choose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배운 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더 멋진 문장을 만들고 더 자신감 있게 소통하는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